그날 밤 저는 제 집 문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남편과 다른 여자에게서요.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집이 원래 제 집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날 이후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1. 그날 밤 문 앞에서 들려온 웃음소리.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죠. 집안 공기가 이상하게도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TV 소리라도 흘러나왔을 텐데 그날은 아무 소리도 없었죠. 그래서 더 이상했어요. 저는 장을 보고 늦게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반찬을 한가득 사들고 괜히 기분 좋게 집 앞에 섰죠. 그런데 문을 열려는 순간 안에서 낯선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죠. 하지만 아니었어요. 여자 웃음소리였어요. 그것도 너무 익숙한 듯 편안한 웃음이었죠.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봉투가 미끄러질 뻔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설마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저는 애써 고개를 저었어요. 아닐 거라고, 내가 잘못 들은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세상이 그대로 멈춰버렸어요. 거실 한가운데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그 여자는 제 옷을 입고 있었죠. 제가 아끼던 생일날 남편이 사줬던 그 옷이었어요. 그리고 둘은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럽게 웃고 있었어요. 저를 본 순간 남편의 표정이 굳었죠. 하지만 그건 죄책감이 아니라 짜증이었어요.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그 말 한마디였어요. 사과도 아니고 놀람도 아니고 그저 귀찮다는 듯한 말투였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죠. 그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보, 이분이 그분이에요? 여보라니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고개를 끄덕였죠. 응, 곧 나갈 사람이야. 그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더라고요. 곧 나갈 사람. 그게 저였어요. 평생을 함께 산 아내가 아니라 그저 곧 나갈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당신 지금 무슨 말하는 거예요? 겨우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아주 담담하게 말했어요. 이제 그만하자고.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그 말 한마디에 지금까지의 세월이 전부 부정당한 기분이었어요. 제가 그동안 뭘 위해 살았는지, 왜 참고 버텨왔는지,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그 여자는 미소를 지으며 제게 말했어요. 짐은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투가 얼마나 자연스러웠는지 마치 이 집 주인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졌죠. 반찬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아무도 줍지 않았어요. 남편도 그 여자도 그저 저를 귀찮다는 듯 바라볼 뿐이었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나는 이미 이 집에서 쫓겨난 사람이구나. 말로 하지 않아도 이미 끝난 거였죠. 제가 설 자리는 이 집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죠. 그리고 결국 뒤돌아서야 했어요. 갈 곳도 없이 버림받은 채로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평생을 바친 집에서 쫓겨났어요. 이 쫓겨난 밤 갈 곳 없는 사람. 그날 밤 저는 결국 집으로 들어가지 못했죠. 현관문은 닫혀 있었고
그 안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제가 평생을 지켜온 집이었는데 그날은 낯선 사람의 집처럼 느껴졌어요. 한 발짝도 들어갈 수 없었죠. 손은 문고리에 닿아 있었지만 차마 돌릴 수가 없었어요. 돌리는 순간 완전히 끝나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손을 떼버렸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죠. 밖으로 돌아섰을 때 바람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어요. 계절은 분명 봄이었는데 그날 밤은 겨울 같았어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 얼어붙은 거였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친정은 이미 오래전에 정리됐고 형제들과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어요. 친구들은 생각해보니 다 남편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이었죠. 그들에게 이 상황을 말하면 누가 제 편이 되어줄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사실이 더 서러웠죠. 저는 길가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손에는 여전히 장을 본 봉투 자국이 남아 있었고 손바닥이 아프도록 쥐고 있었던 게 느껴졌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눈물도 멈춘다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겨우 발걸음을 옮겼어요. 어디든 가야 했으니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죠. 순간 심장이 또 내려앉았어요. 혹시라도 다시 들어오라고 할까봐.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말해줄까봐. 어리석게도 기대했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 그 한마디를 꺼내는데도 목이 꽉 막힌 것처럼 힘들었어요.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목소리였죠. 집 비밀번호 바꿨으니까 들어올 생각하지 마. 그 말이 전부였어요. 뚝. 전화는 바로 끊겼어요. 설명도 미안하다는 말도 아무것도 없었죠. 그저 들어오지 말라는 말. 그 한마디였어요. 그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아, 정말 끝이구나. 이 사람은 나를 완전히 버렸구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길 한복판이었지만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왜? 그 말만 계속 맴돌았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평생을 이 사람 뒷바라지하면서 살았는데 아이 키우고 집 지키고 참고 또 참고 살았는데 결국 돌아온 건 이렇게 길거리였어요. 그게 너무 억울했어요. 너무 서러웠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문득 정신이 들었어요.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죠. 어디든 가야 했어요. 그래서 떠올린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오래전에 연락이 끊겼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믿어보고 싶은 사람. 대학교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였죠. 그 친구라면 혹시라도 제 이야기를 들어줄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연락처를 찾았어요.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전화를 걸기 전 한참을 망설였어요. 이 시간에 연락하는 게 맞을까? 괜히 민폐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죠. 하지만 결국 버튼을 눌렀어요. 지금은 누군가 한 명이라도 필요했으니까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전화가 연결됐죠. 여보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울음부터 터뜨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또 한 번 배신당하게 되죠. 3. 마지막으로 믿었던 사람의 배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 목소리는 분명 제가 알던 그 친구의 목소리였죠. 대학교 시절 누구보다 가까웠던 사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떠올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참고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죠. 나야 나. 제 이름을 말하려는데 목이 막혀서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저 흐느끼는 소리만 이어졌죠.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그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더 터졌어요. 저는 길 한복판에 앉은 채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전부 털어놓기 시작했죠. 남편이 다른 여자와 있었다는 것, 집에서 쫓겨났다는 것, 갈 곳이 없다는 것까지 하나도 숨기지 않고 말했어요.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들이 그때 처음으로 터져나온 거였죠. 한참을 울면서 이야기를 하고 나니 조금 숨이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그 친구의 대답을 기다렸죠. 분명, 괜찮아, 내가 있어. 그 말을 해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돌아온 말은 생각과 전혀 달랐죠. 지금 그 친구의 목소리는 어딘가 당황한 듯 했어요. 그리고 조금은 불편해하는 느낌이었죠. 저는 그게 이상했어요.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늘 밤만 잠깐만이라도 갈 수 있을까?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지금 제겐 그 친구밖에 없었으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 짧은 시간이 왜 그렇게 길게 느껴지던지 심장이 계속 두근거렸죠. 그리고 결국 그 친구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한데 지금 좀 곤란해. 그 말이었어요. 아주 짧고 아주 간단한 한마디였죠. 하지만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어요. 지금 남편이 집에 있어서 그 뒤에 이어진 말은 솔직히 잘 기억도 안 나요. 머리가 하얘졌거든요. 그저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아, 이 사람도 아니구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마저 저를 밀어내고 있다는 것. 그 사실이 너무 선명하게 느껴졌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친구가 몇 번이나 제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목이 아니라 마음이 막혀버린 느낌이었죠. 겨우 입을 열었을 때 제가 한 말은 단 하나였어요. 그래, 알겠어. 그 말이 끝이었죠. 그 친구는 미안하다는 말을 몇 번 더 했지만 그건 더 이상 위로로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거절을 포장한 말처럼 들렸죠. 통화가 끝나고 나서 한참 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손에서 힘이 빠지질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저는 지금 완전히 혼자가 됐다는 걸요. 남편도, 집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었던 친구까지 모두 잃어버린 거였죠. 그 사실이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저를 짓눌렀어요. 그날 밤 길 위에 서 있는 제 모습이 너무 작고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속에서 저는 아무 의미도 없는 존재 같았죠. 그렇게 한참을 서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사라져도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닐까? 그만큼 저는 완전히 버려진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눈물이 처음으로 흘러내렸어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저는 모든 걸 잃은 채 그 밤을 견디고 있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저를 이렇게까지 밀어낸 사람들 모두가 곧 무릎 꿇고 후회하게 된다는 걸요. 비를 맞으며 떠올린 단 하나의 이름. 그날 밤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처음엔 아주 조금이었어요. 그저 바닥을 적시는 정도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빗줄기는 점점 굵어졌어요. 마치 제 처지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말이에요. 저는 우산도 없이 그 비를 그대로 맞고 있었어요. 피할 생각도 들지 않았죠. 이미 젖어버린 인생인데 몸 하나 젖는 게 뭐가 대수인가 싶었어요.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고 옷은 금세 무겁게 젖어갔어요.
하지만 아무 느낌도 들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서 있었죠. 그때 문득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어요. 잊고 있었던 이름 하나. 정확히 말하면 일부러 잊으려고 했던 이름이었죠. 어머니. 입 밖으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심장이 다시 한번 세게 뛰었어요. 저는 그동안 한 번도 그분을 떠올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아니, 떠올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죠. 결혼할 때 저는 그분과 크게 다투고 집을 나왔어요. 남편과의 결혼을 반대하셨거든요. 그 사람 믿지 마라. 그때 어머니는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죠. 사랑이라는 이름 하나로 모든 걸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결국 연락을 끊고 살았죠. 그게 벌써 수십 년 전 일이었어요. 그동안 한 번도 찾아뵌 적이 없었어요. 명절에도 생일에도 단 한 번도요. 그게 너무 죄송해서 더 못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갈 곳이 없는 이 순간에 처음으로 그분이 떠오른 거예요. 참 이기적이죠. 필요할 때만 떠올리는 딸이라니.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지금이라도 찾아가는 게 맞을까? 아니면 그냥 포기해야 할까? 이미 늦은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죠. 그때 어머니가 했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언제든 힘들면 돌아와라. 그 말이 그제야 제대로 들리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또 흘렀죠. 비 때문인지 눈물 때문인지 이젠 구분도 안 됐어요. 하지만 그 한마디가 저를 움직이게 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졌어요. 오래된 지갑 속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냈죠. 예전에 혹시 몰라 적어두었던 어머니의 주소였어요. 종이는 이미 구겨지고 글씨도 희미해져 있었지만 분명히 읽을 수 있었죠.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또 한 번 먹먹해졌어요. 저는 그 종이를 꼭 쥐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가보자. 거절당하더라도 한 번은 가보자고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비를 맞은 채 걸음을 옮겼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정확히 모르면서 그저 그 주소 하나만 믿고 말이에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이상하게도 멈추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건 아마 마지막 희망이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향하고 있는 그곳이 단순한 갈 곳이 아니라 모든 것이 뒤집히는 시작점이라는 걸요. 문을 열어준 사람, 그리고 낯선 집. 비를 맞으며 얼마나 걸었을까요? 시간 감각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죠. 택시를 탈 돈이 아까워서, 아니 정확히는 쓸 용기가 없어서 그냥 걸었어요. 신발은 이미 물에 젖어 축축했고 발바닥은 찢어질 듯 아파왔죠. 그래도 멈출 수 없었어요. 멈추는 순간 다시 아무데도 갈 수 없는 사람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한참을 걷고 나서야 종이에 적힌 주소와 비슷한 골목이 보였어요. 낡은 간판들, 어둡고 조용한 분위기, 어릴 적 기억 속 동네와 어딘가 닮아 있었죠. 심장이 점점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여기일까요?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집 앞에 섰죠. 작은 대문이 있는 집이었어요. 기억 속보다 훨 낡아 보였고 조용했어요. 불빛도 거의 없었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이미 아무도 없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멈췄어요. 이 문을 누르는 순간 제 인생이 또 한 번 바뀔 것 같았거든요. 받아주지 않으면 정말 끝이니까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옷은 이미 몸에 달라붙어 있었죠. 그런데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였어요. 문 안쪽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죠. 저는 순간 숨을 멈췄어요. 그리고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그 안에서 한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죠. 누구세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너무 낯설었거든요. 기억 속의 어머니와는 너무 달랐어요. 헐 늙어 보였고 표정도 굳어 있었죠. 무엇보다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눈빛이었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 말을 꺼내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분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조금 경계하는 눈빛으로 말했어요. 비 맞고 계신데 어디 잘못 오신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제야 겨우 입을 열었죠. 엄마. 그 한마디였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분의 표정이 순간 굳었죠. 그리고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어요. 저 딸이에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리가 힘을 잃고 휘청거렸어요. 그분이 순간 저를 붙잡았죠. 이게 무슨... 그 목소리는 조금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놀람과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섞여 있었죠.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그대로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죠. 시야가 점점 흐려지면서 마지막으로 보인 건 그분의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설마 너야? 그 떨리는 목소리였죠. 그렇게 저는 수십 년 만에 돌아온 집 앞에서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쓰러진 그 집이 겉보기와는 전혀 다른 엄청난 비밀을 숨기고 있는 곳이라는 걸요. 6. 눈을 떴을 때 전혀 다른 세상이었죠. 눈을 떴을 때 처음엔 제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천장이 낯설었죠. 하얗고 깔끔한 천장, 은은하게 퍼지는 조명. 분명 기억 속의 그 집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여기가 어디지? 머리가 멍했고 몸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았죠. 그때 옆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눈 뜨셨어요?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고개를 천천히 돌리자 하얀 옷을 입은 여성이 서 있었죠. 간호사였어요. 순간 더 혼란스러워졌죠. 병원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주변을 다시 보니 일반 병실이라고 하기엔 너무 달랐어요. 넓고 조용했고 호텔처럼 정돈된 공간이었죠. 여긴 어디예요? 겨우 입을 열었어요. 목이 말라서 목소리가 갈라졌죠. 그 간호사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전한 곳이에요. 그 말이 더 이상했어요. 안전한 곳이라니요. 제가 왜 안전 여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을까요?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들어왔죠.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 그리고 어딘가 낯설지 않은 분위기. 그는 저를 보자마자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그 말 한마디였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아가씨라니요. 그 호칭은 제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저는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봤어요. 저한테 하신 말이에요? 남성은 아무렇지도 않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 문 밖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익숙한 걸음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죠. 어머니였어요. 하지만 어젯밤에 봤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단정하게 정돈된 옷차림, 흐트러짐 없는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더 이상 놀라고 흔들리는 눈빛이 아니라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는 제 옆으로 천천히 다가오셨죠. 그리고 잠시 저를 내려다보시더니 조용히 입을 여셨어요. 이제 숨기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 말이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어요. 무엇을 숨긴다는 걸까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깊게 숨을 내쉬고 말했죠. 내가 떠난 뒤로 많은 일이 있었다.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이 담겨 있었어요. 이 집 내가 기억하는 그 집이 아니다. 그 말에 심장이 또 한 번 세게 뛰었어요. 그리고 나도 예전의 내가 아니다. 어머니의 시선이 잠시 창밖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다시 저를 바라보며 분명하게 말했죠. 우리는 생각보다 훨 큰 걸 가지고 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뀐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저와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느낌이었죠. 저는 겨우 입을 열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자 어머니는 아주 담담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말했어요. 내가 돌아온 이상 이제 다 알려줘야지. 그 말과 함께 옆에 서 있던 남성이 한 발짝 앞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상속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상속? 그 단어 하나가 제 머릿속을 강하게 울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저 멍하니 그 말을 반복해서 되뇌었어요. 상속이라니요. 저는 지금 길에서 쫓겨난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때는 아직 몰랐어요. 제가 잃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보다 훨 더 큰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요. 7. 감춰져 있던 이름, 그리고 거대한 유산. 상속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도무지 현실감이 들지 않았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갈 곳 없는 사람이었는데 눈을 뜨자마자 상속이라니요.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어머니는 잠시 저를 지켜보다가 천천히 의자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여셨죠. 내 외할아버지 기억하느냐? 그 질문이 갑자기 왜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외할아버지, 어릴 적에 몇 번 본 기억이 있었죠. 항상 엄격했고 말수가 적었던 분.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자 어머니는 천천히 말을 이으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걸 정리하셨다. 모든 걸 정리했다는 말. 어딘가 심상치 않았어요. 옆에 서 있던 남성이 서류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내려놓았죠. 두꺼운 파일이었어요. 겉보기만 해도 가볍지 않은 내용이라는 게 느껴졌죠. 이건 선생님의 상속 관련 서류입니다. 그 남성의 말투는 너무도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이미 정해진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파일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쉽게 열 수가 없었죠. 이걸 여는 순간 정말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열어봐라. 그 말에 저는 결국 파일을 펼쳤어요. 첫 장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외할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그 아래에 적힌 한 줄. 전 재산 상속자 손녀. 그게 제 이름이었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죠.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게 뭐예요? 겨우 그렇게 물었어요. 남성이 차분하게 설명했죠. 선생님은 외할아버지의 유일한 직계 상속자이십니다. 유일한 상속자? 그 말이 너무 크게 들렸어요. 어머니가 이어서 말했어요. 내가 집을 나간 뒤로 그분이 모든 걸 바꾸셨다. 처음부터 너에게 주려고 했던 거다. 처음부터 저에게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왜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 말에 어머니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죠.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서 더더욱 너에게 준 거다.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어요. 그동안 저는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에게도 친구에게도 그저 버려진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이미 오래전부터 누군가는 저를 선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사실이 너무 낯설고 너무 믿기지 않았어요. 남성이 다시 말을 이었죠. 현재 상속 대상에는 건물, 토지, 그리고 여러 사업 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이 이어질수록 현실감은 더 멀어졌어요. 건물 토지 사업. 그건 제 인생과는 전혀 상관없는 단어들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게 전부 제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파일을 붙잡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때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그리고 그 한마디에 다시 시선이 올라갔어요. 어머니는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죠. 그 집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 그 집이라니요. 순간 머릿속이 멈췄어요. 그 집, 제가 쫓겨난 그 집, 남편과 그 여자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집 말이에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용히 이어졌죠. 내 남편은 그 사실을 모른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슬픔도 억울함도 아니었어요. 그건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죠. 차갑고 조용하고 하지만 분명하게 타오르는 감정. 그날 밤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던 제가 처음으로 되찾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그 사람들을 다시 떠올리기 시작한 게요. 다시 떠오른 얼굴들, 그리고 결심. 그날 이후로 머릿속에서 계속 같은 장면이 반복됐죠. 거실에 앉아 웃고 있던 두 사람. 아무렇지도 않게 저를 쫓아내던 남편. 그리고 곧 나갈 사람이라고 말하던 그 표정까지요. 처음엔 떠올리는 것조차 괴로웠어요.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그래서 애써 외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장면은 더 또렷해졌어요. 마치 잊지 말라고 계속 보여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침대에 앉아 한참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손에는 여전히 그 상속 서류가 들려 있었죠. 종이 한 장일 뿐인데 그 무게가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이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거라니요.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집에 살고 있겠죠. 제 집에서요. 그 사실이 머릿속을 스치는 순간 심장이 조용히 뛰기 시작했어요. 쿵, 쿵. 아까와는 다른 느낌이었죠. 무너질 때의 심장이 아니라 무언가를 결심할 때의 심장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죠. 어제까지는 그저 비가 내리는 어두운 밤이었는데 지금은 조용하게 밝아오는 아침이었어요. 그걸 보는데 이상하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끝난 게 아니구나.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구나. 그 순간 머릿속이 아주 또렷해졌어요. 지금까지는
당하고만 살았죠. 참고, 버티고, 외면하면서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더 이상 그렇게 살 이유가 없었죠.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힘이 들어갔어요. 마치 버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때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저를 보자마자 잠시 멈칫하시더니 물으셨어요. 어디 가려고 그러느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입을 열었죠. 다녀올 때가 있어요. 어머니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어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한 그런 눈이었죠. 그 집이냐? 그 한마디였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죠.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어요. 가거라.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죠. 저는 그 손의 온기를 느끼며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어요. 돌아가는 게 아니라 되찾으러 가는 거라고요. 그날 밤 쫓겨났던 그 집으로 이번에는 쫓겨난 사람이 아니라 주인으로 돌아가는 거였죠. 다시 선 그 집 앞 달라진 사람. 그 집 앞에 다시 섰을 때 묘하게도 발걸음이 멈추지 않았어요. 불과 어젯밤만 해도 이 문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던 사람이었는데요. 지금은 전혀 다른 기분이었죠. 두려움보다 차분함이 먼저였어요. 손은 떨리지 않았고 심장도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죠. 저는 잠시 그 집을 바라봤어요. 익숙한 외벽, 익숙한 창문. 하지만 더 이상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던 그 집이 이제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느낌이었어요. 그때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죠. 어젯밤과 똑같은 소리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 소리가 다르게 들렸어요. 비웃음처럼요. 저는 천천히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눌렀어요. 짧은 벨소리가 울렸죠. 잠시 후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고 그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죠. 어젯밤 그 여자였어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죠. 뭐예요? 그 말투는 여전히 건방졌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담담하게 말했죠. 문 열어주세요. 그 여자가 코웃음을 쳤어요. 여긴 이제 당신 집 아니거든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안쪽에서 남편이 걸어 나왔어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을 찡그렸죠. 왜 또 왔어? 어젯밤과 똑같은 말이었어요. 하지만 상황은 달라졌죠.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남편은 짜증 섞인 한숨을 쉬었죠. 할 얘기 없어. 그 말에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죠. 어젯밤 수없이 들여다봤던 그 종이였어요. 저는 그걸 남편 앞에 내밀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남편은 귀찮다는 듯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대충 훑어보던 그 얼굴이 점점 굽기 시작했죠. 눈이 커지고 입이 살짝 벌어졌어요. 이게 뭐야? 그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그 여자가 옆에서 물었죠. 뭐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서류를 다시 보고 또 저를 바라봤죠. 믿을 수 없다는 눈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 집 제 이름이에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죠. 그 여자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지금 뭐라는 거예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어제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알았네요.
그 말을 하면서도 목소리는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했죠. 남편이 급하게 말을 꺼냈어요. 야, 이거 장난이지? 이런 거로 협박하는 거야? 그 말에 저는 살짝 고개를 기울였어요. 협박이요? 그리고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죠. 제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게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죠. 저는 문 안쪽을 천천히 바라봤어요. 어젯밤 제가 들어가지 못했던 그 공간. 이제는 제가 들어가야 할 자리였죠. 저는 한 발짝 앞으로 들어섰어요. 그 여자가 당황해서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돌아서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이제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이어갔어요. 나가주세요. 그 말은 어젯밤 그들이 저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하는 말이었어요. 10. 무너지는 얼굴들, 그리고 드러나는 진실. 제가 나가주세요라고 말한 순간 두 사람의 표정이 동시에 무너졌죠. 어젯밤에는 그렇게 당당하던 얼굴들이 이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굳어 있었어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죠. 야,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목소리가 분명 달라져 있었어요. 조금 전까지의 짜증 섞인 말투가 아니라 당황하고 흔들리는 목소리였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 시선이 부담스러웠는지 남편은 괜히 헛웃음을 지었어요. 이런 걸로 사람 쫓아내겠다는 거야? 그 말은 강하게 들렸지만 속은 비어 있었죠. 이미 본인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상황이 장난이 아니라는 걸요. 그 여자가 끼어들었어요. 이거 가짜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확인해 보셔도 돼요. 차분하게 말했죠. 등기부 이미 다 바뀌어 있으니까요. 그 말이 떨어지자 남편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더 꽉 쥐었죠. 그리고 그 표정이 점점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말이 돼? 그건 저에게 묻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묻는 말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당신 이 집 어떻게 샀어요? 그 질문에 남편의 시선이 흔들렸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확실히 보였죠. 그걸로 충분했어요.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기억 안 나요? 내 명의로 대출받고 내 이름으로 계약했던 거요. 그 말이 이어질수록 남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그 여자가 놀란 듯 물었죠. 무슨 말이에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저는 그걸 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당신 그때 나한테 뭐라고 했었죠?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잠깐만 명예 좀 빌리자고 했었죠. 세금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서요. 그때 저는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니까요. 믿었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결국 지금의 결과였던 거죠.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숨만 거칠게 쉬고 있었죠. 그 여자가 다시 소리쳤어요. 이게 다 무슨 말이냐고요. 그 목소리에 조금 전의 당당함은 없었어요. 불안함이 가득했죠. 저는 그 여자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은 몰랐겠죠. 이 집이 누구 건지. 그 말에 그 여자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다는 걸 모두가 깨달은 순간은요.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마지막 말을 꺼냈어요. 짐 정리하세요. 오늘 안으로요. 짧고 단호한 말이었죠. 어젯밤 제가 들었던 말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내리는 선택이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완전히 무너진 얼굴로 서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대신 가슴 한쪽이 조용히 식어갔죠. 그건 아마 완전히 끝났다는 의미였을 거예요. 10일, 무너진 자리 위에서 드러난 진짜 얼굴. 짐을 싸라는 말을 듣고도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 자리에 서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젯밤까지만 해도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던 사람들이었는데요. 지금은 갈 곳을 잃은 사람들처럼 보였죠.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참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그 자리에 제가 있었으니까요. 그때였어요. 남편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죠. 그리고 저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조금 전까지의 당황한 눈이 아니라 무언가를 계산하는 눈이었죠. 야, 우리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그 말투 너무 익숙했어요. 항상 문제가 생기면 저를 달래던 그 목소리였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지켜봤죠. 남편은 한 발짝 더 다가왔어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근데 이건 좀 심하잖아.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속에서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심하다고요. 저를 길거리로 내쫓은 사람이. 할 말은 아니었죠. 그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우리가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끝내는 건 아니지. 그 말은 마치 관계를 지키려는 사람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아니었죠. 지키려는 건 사람이 아니라 집이었으니까요. 저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죠. 끝난 건 어제였어요. 조용히 말했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남편의 표정이 굳었죠.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 옆에 있던 여자가 소리쳤어요. 당신 뭐야? 지금 이 여자 편드는 거야? 그 말과 함께 그 여자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죠. 그동안 유지하던 태도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남편은 당황해서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 여자는 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당신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지? 그 말에 저는 잠시 고개를 기울였어요. 처음부터요? 참 아이러니했죠. 저는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제까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 말이 공기를 가르듯 퍼져나갔죠. 그런데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어요. 당신들이 알려준 거예요. 그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죠. 내가 어디까지 밀려날 수 있는지. 그 말에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말은 설명이 아니라 선언이었죠. 이제 더 이상 물러나지 않겠다는. 남편은 결국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짐을 챙기기 시작했죠. 그 여자는 끝까지 저를 노려봤지만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시간이 조금 흐르고 현관문이 열렸죠. 두 사람이 밖으로 나갔어요. 그 발걸음이 어제의 제 발걸음과 겹쳐 보였어요. 하지만 하나는 쫓겨난 발걸음이었고 다른 하나는 쫓겨나는 발걸음이었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집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숨만 쉬고 있었죠. 그리고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어요.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진 공간이 되어 있었죠.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되었어요. 12.
끝이 아닌 시작, 그리고 남겨진 사람. 문이 닫힌 뒤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죠. 방 안은 너무 조용했어요. 어젯밤까지만 해도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공간인데 지금은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로 고요했죠. 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거실을 지나고 부엌을 지나고 그리고 제가 가장 오래 머물렀던 방 앞에 섰죠. 손을 뻗어 문을 열었어요.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 안에는 여전히 제가 쓰던 물건들이 남아 있었죠. 정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 멈춰 있는 시간처럼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손으로 침대 위를 쓸어내렸죠. 그 순간 이제야 실감이 났어요. 아, 정말 끝났구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눈물은 슬픔만은 아니었어요. 억울함, 분노, 그리고 조금의 후련함까지 섞여 있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그러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나야. 잠깐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듣고 있었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한 번만 얘기 좀 하자. 그 말이 이상하게도 멀게 들렸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 한마디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어요. 저는 아주 담담하게 말했어요. 할 얘기 없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죠. 짧은 통화였지만 그걸로 충분했어요. 완전히 끝났다는 걸 스스로 확인한 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천히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죠. 어젯밤의 비가 거짓말처럼 사라진 아침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도 이런 거구나 하고요. 아무리 긴 밤이 와도 결국은 아침이 온다는 거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거실로 나갔죠. 이 집은 이제 완전히 제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 집에 머무는 것만이 제가 해야 할 일은 아니었죠. 저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 그리고 저를 여기까지 오게 만든 시간들까지요. 이제는 제가 선택할 차례였어요. 어떻게 살 것인지, 누구와 살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지킬 것인지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이제 내 인생 살아야죠. 그 말은 어젯밤 남편이 했던 말과 같은 말이었지만요. 그 의미는 완전히 달랐어요. 사람은요, 끝까지 가봐야 알더라고요. 누가 진짜 주인인지, 누가 진짜 버려질 사람인지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